자, 우리 이제 얼른 마무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또 수업 끝나고 뭐 약속 있으세요?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서 이제 수업 끝나고 좋은 데 가십시오. 자, 우리는 운전면허 이제 자, 거기 연습면허라든가 임시운전 증명서는 좀 보시는데 잠깐만 임시운전 증명서를 볼까요? 유효기간이 뭐 20일, 4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근데 문제 하나만 기억할게. 1회 안에서 20일 연장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누가 연장합니까?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뭐 선언권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할 게 양가로 4번에서도 읽어보시고 양가로 5번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그냥 제가 좀 분리해서 하는데 좀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훔친 게 절도고 빼앗은 게 제가 아까 강도라고 표현했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법에 이제 면허 취소 사유인데요. 이거는 우리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빼앗은 사람은 면허를 뭐 합니까? 취소합니다. 우리 경찰 기준으로.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훔친 사람 절도는 한 번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아니에요. 그냥 정지야. 근데 이 사람이 2번 하면 면허 취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근데 거기 잠깐 그래서 책 보시면 거기에서 5번, 1번 보세요. 과거 동일 전력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고 운전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훔쳐가지고 운전한 사람은 이건 면허 취소라고 면허 정지라고요? 정지야.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점 몇 점이에요? 100점 줍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가 100일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이 훔친 게 절도가 2번째야. 2번째면 면허 취소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이라면 100점 때립니다. 그냥. 근데요, 자동차를 빼앗은 사람은요, 한 번만 해도 뭐라고요? 면허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 그걸 조금 구별해 두십시오. 1번이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하고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별개잖아요. 이건. 그죠? 별개인데, 자, 우리 경찰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얘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가 장기 몇 년 넘는 범죄라고요? 10년 넘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면허가 뭐 된다? 취소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장기 10년 미만 있죠? 미만 되는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 사람은 벌점 100점입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뭐 했을 때요? 기수야, 기수일 때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수가 아니고 뭐에 그쳤다고요? 거기 뭐에 그쳤다? 미수에 그치면요, 그때는 면허 취소가 아니고 벌점 110점이에요. 이때는 미수에 그쳤다면. 근데 이거는요, 미수에 그쳤다면 2분의 1을 깎아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면 벌점 몇 점? 110점이고 정지라면 2분의 감경.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좀 분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뭐 착한 운전 매일이라든가 범칙금 납부 기간은 아까 경범죄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안 하고요. 그 밑에도 보시고, 자, 60 밑에 국제운전면허증 갑시다. 여러분들, 면허는요, 엄밀하게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 발급받는 게 있고,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운전하는 게 있죠. 그럼 질문.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까? 1년이죠. 1년인데 언제부터 1년입니까? 입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그죠? 입국한 날부터 1년. 이거는. 그리고 국내 발급은요, 국내 발급한 거는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 국내 발급한 거는 이 사람이 국내 면허가 뭐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는데, 국내 면허가 있어서 발급받았는데 국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면요, 당연히 국제면허도 뭡니까? 취소? 정지되겠지 뭐 그거야. 그죠? 뭐 그런 것들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들어온 이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용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사업용을 전혀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있죠. 렌트카 빌릴 수 있잖아요. 렌트카 사업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고 사업용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현장 측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점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고요. 좀 길다면 2점이고, 긴데 휘어져 있으면 몇 점? 3점 찍죠. 측정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특례 12개 항목인데,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특례 12개가 의미가 있는 건 무슨 사고일 때만 특례 12개가 의미가 있습니까? 치상사고일 때죠. 치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치상사고는 합의를 하면은 공소권 없음이고, 합의를 못하면 공소권 있음인데, 우리가 합의를 불문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게 여기가 이제 문제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불문하고 공소권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도주, 측정 거부예요. 그리고 이걸 빼고 우리 시험은 얘가 나올 것 같지 않고, 특례 조항 몇 개 항목? 12개 항 사고입니다. 12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 냈을 때가 합의를 불문하고 쳐버려요. 이거 2개까지 합하면 14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례 12개 항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는 암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앞 횡단 보도에서 무면허 승객이 철제 화물에 부딪혀서 뭐 중이다? 신음 중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암기하고 있거든요. 봐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서 누구를 다치겠다? 어린이를 다치겠을 때, 그죠?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뭐 위반만 들어갑니까? 앞지르기 방법 위반만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는, 그죠?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보도 침범 사고,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제한 속도 나와 있는 몇 킬로초가? 20초가. 그리고 화물 적재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음주 약물 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선 침범. 하나만 있는 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횡단 유턴 후진입니까? 고속도로 등에서입니다. 중앙선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 사고. 그러니까 일반도로 후진은 12개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등이니까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후진 사고에 12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12개입니다.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피법을 가셔서 지피법도만 숫자 넣는 거니까 자, 몇 개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할 것만. 숫자 넣는 거니까 단순하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게 A가요. 서장이나 시도청장한테 5개 집회 시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라는 사람도 서장한테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서장이 딱 보니까 두 사람이 하겠다는 집회가 시간과 장소가 겹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하게 돼. 그리고 A와 B는 완전히 노선도 달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면은 싸울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두 사람 불러가지고 시간을 나눠라 또는 장소를 나누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뒤에 거 네가 뒤에 신고했으니까 너는 금지 통고를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뒤에 거 할 수 있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그럼 A라는 이 선신고 이 사람은요, 먼저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은 집회를 열겠죠. 근데 얘가요, 신고한 집회를 개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할 거면 이 사람은요, 몇 시간 전까지 철회해야 됩니까? 24시간 전까지 철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서장한테 가가지고 나 집회 안 열 겁니다. 이렇게 철회했다고요. 그럼 철회하면요, 이 서장은 A라는 사람 때문에 후신고인 B를 금지 통고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장이 A가 철회하면 즉시 이 사실을 B한테 알려줘야 돼요. 즉시 알려주고, 야, A라는 애 때문에 너를 금지했는데 얘가 안 하겠다고 철회했거든? 너 할래? 이렇게 여기다가 알려줍니다. 그럼 알려주면요, 이 B는요, 맨 처음에 원래 신고했던 대로 있죠? 신고했던 대로 이 사람은 집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면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근데 문제는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하려고 했던 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별도로 날짜를 정하고 이 시간 되기, 집회 열리기 몇 시간 전까지 신고하고 열면 된다? 24시간 전까지 신고하고 열면 됩니다. 거기까지. 또 하나가, 저 보세요. 이 사람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은 아까 24시간 전까지 철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철회 안 해버린 거예요. 철회 안 하면 A는 안 열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철회했으면 서장은 B한테 기회를 줬을 거잖아. 근데 얘가 철회 안 하니까 서장은 B한테도 기회를 못 줘버렸죠. 아무도 못 열었잖아요. 그런 것 때는 철회 안 한 A를 뭐 한다?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 아니고 과태료야.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철회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벌은 아닙니다. 어떨 때만 철회 안 하면 처벌된다고요? 얘 때문에 못 여는 누가 있을 때? 후신고가 있을 때만 철회 안 하면 처벌됩니다. 거기까지.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최근에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리을 보세요. 리을, 확성기 소음의 리을. 여러분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잖아요. 그죠? 등가 소음도는 몇 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가 등가 소음도요? 10분간이죠. 근데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라면 발생 시간 동안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게 추가됐어요. 단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이 네 곳은요. 네 곳은 등가 소음도가 몇 분간 측정하는 거예요? 5분간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없던 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 최고 소음도는 1시간 내에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 위반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라면 1시간 내에 몇 회라고요? 2번 이상으로 줄었죠. 여기는 4곳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추가됐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도 조금 신경을 쓸 게 하나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일정한 곳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100m 안에서는 5개 집회라든가 시위를 열 수가 없는 장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장소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이라든가 각급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라든가 뭐 쭉 있잖아. 쭉 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 네 곳은요. 가로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이 네 곳은 100m 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세 번째는요. 뒤에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할 게 보세요. 여기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이 네 곳은요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외가 있죠. 얘는 예외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외가 없긴 한데 문제는요.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간 2개는요. 뭐 먹었어요? 헌법 불합치 났어요. 헌법 불합치 나가지고 법원 그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이거를 헌법에 적합하게 뭐라 그래서 고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얘는 무효예요. 그때까지 유지되는 거요?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고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현재는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십시다. 국가보안법인데, 자, 국가보안법에서는 먼저 구속기간 연장, 여기 잠깐만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릴 게 있거든요. 보세요. 자, 국가보안법에서는요,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수하면요, 여기가 유일하게 무슨 감면입니까? 필요적 감면이죠. 여기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됐죠? 이거 좀 신경 쓰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게. 여기서는요, 이거 그냥 이걸로 할까요? 목적수행죄가 이제 4조고요. 자진지원죄가 5조 1항인데 이 두 가지 범죄는 아무나 저지른다. 이건 주체 제한이 있다? 주체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주체 제한이 있는 게 3개 더 있어. 3개 더 있는데 3개는 또 뭐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만 보시면 되는데 목적수행죄는 누구만 저지르냐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저질러요. 이 사람이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목적 수행죄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목적 수행죄를 못 저질러. 근데 자진지원죄는 또 반대입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받은 자는 이 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죄를 저지를 수 없다. 여기는 이 사람만 저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뭐 법조문까지 지금 분석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구속기간 연장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사법경찰과 검사의 구속기간이 형소법에는 며칠입니까?
10일인데 연장 안 되고 10일인데 한 번 11범 연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형소법은 최대 30일 아니니까 수사기간에. 근데 국가보안법은요. 이게 며칠입니까?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여기는 10일인데 몇 번? 2번 연장.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가 50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50일로 연장되는 범죄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들어보세요. 먼저 연장되는 범죄는 3조 내지 10조의 범죄가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3조 내지 10조. 그럼 여러분들 11조하고 12조까지 죄가 있는데 11조하고 12조는 연장이 안 되기 조문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3조 내지 10조 중에서 7조하고 10조는 이 두 개는요. 이렇게 연장하면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나버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렇게 4개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는 게 7조가 무슨 죄냐면 찬양고무죄입니다. 그리고 10조가 불고지입니다. 찬양고 불고지는 연장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할 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 2번에 참고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참고인은 원래 안 나온다고 해서 영장 받아서 끌고 올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참고인이 안 나오면 영장을 끌고 와버립니다. 몇 회 이상 안 나오면 2번 이상 거죠. 여기서 특히나 참고인 앞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거든요. 사법경찰관이야. 그러니까 사법경찰 관리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보류. 자, 공소보류를 잠깐만 또 설명을 드려보면, 그럼 여기 볼까요? 여러분, A가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데, 얘가 처음으로 위반의 초범이고요. 죄질도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고지 같은 거야. 그리고 많이 뉘우쳐. 그러면 이런 사람을 검사가 굳이 기소해가지고 얘를 또 전과자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검사가 얘한테 법원에다가 얘를 기소해요, 안 해요? 기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얘한테 뭐 해준다고요? 공소 보류 처분을 해줍니다. 그럼 질문. 공소 보류 처분을 해줬다는 말은 기소 안 하고 공소 제기를 미뤄준 거 아닙니까? 미뤄주는데 몇 년간 일단 미뤄준다고요? 2년간. 2년간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2년 지나면 이제 그때는 2년 지나면요. 보류한 공소를 제기한다 못한다? 못하게 됩니다. 그냥 끝입니다. 이걸로. 2년 동안 문제없이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요. 검사가 얘한테 공소보류 처분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 같은 걸 지키라고 해주거든요. 이거 지켜야 돼. 내가 너 대신에 해주는 대신에. 근데 얘가요. 2년 안에 규칙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면 검사는요. 공소 보류 처분을 뭐 해버린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질문.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한다는 말은 공소제기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공소제기 하겠다는 겁니까? 해버리겠다는 얘기지. 너 공소제기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소제기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보세요. 얘가 맨 처음에 얘를 구속시켰다가요. 얘를 공소보류 처분하면서 석방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안 지켜가지고 공소보류 취소하고 공소제기 또 하잖아. 그럼 이럴 때 얘는요. 다시 또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구속 제한이 안 돼요. 여기는. 됐죠? 거기까지. 재구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고지죄는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벌금이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 죄는 이 죄밖에 없어요. 국가보안법. 유일의 이 죄가.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불고지가 되려면 신고 안 해야 되는데 어떤 범죄를 신고 안 해야 불고지입니까?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거요? 반, 목, 자예요. 이 세 가지를 신고 안 해야 불고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 범죄는 신고 안 해도 불고지 아니에요. 그럼 자, 반이 뭡니까?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 목은 뭐라고요? 목적 수행. 자는 자진 지원하시. 이 세 가지가 불고지 대상 범죄입니다. 세 가지가 아닌 불고지 아니에요. 자, 그렇게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안보서는 그냥 보시고 보안관찰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할 게 다른 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 보세요. A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내지 이와 경합된 범죄를 저질렀고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형기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구비된 사람이 대상자자. 근데 대상자는요, 대상자 중에서도 무슨 위험이 높아야 돼요? 재범의 위험이 높아야, 그래야 보안관찰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아직까지 보안관찰을 먹은 거예요? 아직은 안 먹은 거예요? 아직은 안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범 위험이 높으니까 이제 보안관찰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안관찰을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들어보세요. A가 재범 위험이 높으면요, 검사가 보안관찰을 청구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보안관찰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보안관찰 먹었잖아. 먹은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 피보안관찰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요, 아직은 보안관찰을 아직은 안 먹은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대상자여도 뭐 할 게 있다?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피보안관찰자가 신고할 사항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사람은 대상자 신고해야 돼.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장을 경유해 가지고 자기가 나가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서장한테 내가 대상자입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출소 사실 신고 나왔다고 해서 출소 사실인데 나오고 나서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7일 이내 서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얘가 신고한 게 변동되면요, 변동됐다는 것도 신고했어야 됩니다. 근데 변동상 신고는 이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의 변동상 신고는 이거 헌법 불합치 났거든요. 헌법 불합치 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2023년도 6월 30일까지 고치라 그랬어요. 근데 안 고쳤거든요. 안 고쳐서 얘는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동상 신고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보안관찰자는요, 피보안관찰을 딱 먹었잖아. 먹었다면 이제 보안관찰을 먹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돼. 내가 보안관찰을 먹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이건 보안관찰 먹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 7일 이내 서장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변동되면 변동상 신고해야 돼. 이거는 헌법 불합치 아니에요. 여기는 피보안 이건 나와 있어 그대로 있습니다. 헌법.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리고 정기 신고. 피보안 관찰자는 몇 달마다 잘 있다고 신고한다고요? 3개월마다. 3개월이 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정기 신고.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그 다음에요, 해외 외국에 여행 가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며칠 이상 주거 이탈 여행입니까? 10일 이상. 주거 이탈 여행을 하려면요, 이거는 언제 신고해야 돼요? 미리입니다. 미리 이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형법이라는 법에도 있고요. 군형법이라는 법에도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주로 물론 승진은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형법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형법에 있는 범죄 중에 형법에 있는 것 중에 내란의제, 외환의제 있잖아. 걔네들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해당 범죄가 아닌 것들을 아닌 것들이 형법에 있는 것 중에 몇 개요? 3개 아니지. 그죠? 뭐예요? 네, 1,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보안관이 때릴 수 없어. 내가 내란죄, 일반인적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있죠. 이 3개는 안 됩니다. 보안이 못 때려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서 확인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쭉쭉 보십시오. 13번 남북결협력법 그냥 보시고요. 그 밑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법에서 이제 몇 개만 조금 정리를 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그 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용어 정리가 많이 나오잖아.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보호 대상자도 있고 정착 지원 시설도 있고요. 보호금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는 용어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보호 대상자를 관리 대상자 이렇게 바꿔서 돼요. 아니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호금품도 구호금품이라고 바꿔서 냅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은요, 자 조심하세요. 북한 이탈 주민은 자 38선 휴전선 이북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있는 사람이죠.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외국 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아니한 사람이죠. 맨날 시험에 외국 국적 취득한 사람이 맨날 내고 있잖아.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개념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 할 수 없고 A가요. 북한을 이탈해가지고 얘가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가지고요. 중국이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가지고 나 한국 가고 싶습니다. 보호 신청을 해요. 그럼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외교부를 거쳐가지고 통일부 장관하고요.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요.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통일부 장관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가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사람이라면 그때는 국정원장이 그때는 결정해요. 북한의 외교관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이야. 그럼 살인죄를 도망온 사람 우리가 보호 무조건 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는 거기 보세요. 그래서 국내 입국 후 몇 년 지났다? 3년 지나서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처법무 규정도 보시고 특히나 이번에 전략회의 의결정족수 제과 출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사요원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국적법에서 일반기화 요건 아시겠죠? 일반기화 받을 일단 기화는요. 누가 기화 허가해 줍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허가 받는데 요건 중에 숫자는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고 체류 자격 부여합니다. 밑에. 자, 한번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보세요. 여러분들, A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적을 보통 취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얘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요, 얘의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은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야 돼요. 얘가 태어나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면 얘는 태어나도 우리나라 국적 못 취득합니다. 그래서 국적,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어가지고 얘가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못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으려면 부모는 얘한테 무슨 자격 받아야 돼? 체류 자격 받는 겁니다. 얘한테는요, 며칠 이내에 받아줘야 돼? 90일 이내에 받아요. 90일 이내. 두 번째, 이거예요. B가요,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보세요. 20살이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요, 22살까지 선택해야 되고요. 20살이 넘어서 복수 국적 되면 2년 이내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얘가 뭘 선택했냐면요, 미국 국적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 포기했어요. 그럼 얘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려면 원래 한국 국적 있을 때는 굳이 체류 자격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얘는 우리나라에 있으려면 이제 체류 받아야 돼. 얘는 며칠이나 받습니까? 이건 60일이나 받습니다. 그 얘기가 그 밑에입니다. 그래서 90일과 60일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82번 밑에 여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권 발급권자가 누굽니까? 외교부 장관이고 비자는요? 법무부 장관인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숫자만 좀 보십시오. 그리고요, 외국인의 입국 금지도 그냥 강제 퇴거 명령 받고 출국한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요, 입국 금지는요, 외국인 출국 정지라든가 강제 퇴거라든가 이런 거하고 대부분 섞이거든요. 섞이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의 긴급 출국 정지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국인도 똑같은데 뭐 보세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요, 지금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공항으로 가가지고 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놈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수사를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 빨리 출국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럴 때 긴급 출국 정지라고 해가지고 바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 이쪽 가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해가지고 멈추기 못 가게 막으면 돼요. 일단 막아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급 출국 그 정지를 시키려면 걔가 어떤 정도 범죄를 저질렀어야 돼? 장기 몇 년? 3년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출국 정지, 긴급 출국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출국 금지도, 자 보세요. 이것도 사유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 그 다음에 형사 재판 계속 중인 사람도 재판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징역이라든가 금고 집행 중인에도 못 나가. 그리고 벌금이라든가 추징금 안 낸 사람도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한 사람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 이거 채무이행 안 하는 사람도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출국이 부적당한 대한민국 국민도 못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이. 근데 문제는요, 수사위에서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몇 달 동안 금지합니까? 한 달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얘만 한 달이야. 근데
여기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얘가 이제 도주 같은 거 해가지고요. 기소중지라든가 수사중지 된 사람, 이 사람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막 도주 같은 거 수사가 어려워. 이렇게 두 가지는 몇 개월 동안 출국금지라고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기소중지나 수사중지된 사람이 뭐까지 발부돼 있다? 영장까지 발부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출국 금지할 수 있다고요?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리고 나머지 다 6개월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퇴거 절차라든가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뒤로 가셔가지고 체류 자격도 다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 뭐가 뭔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륙 기간을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상륙에는요. 승무원 상륙이 있고요. 관광 상륙이 있고 긴급 상륙이 있고 재난 상륙이 있고 난민 임시 상륙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거는 며칠? 15일 이내, 관광은 3일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 두 개는 30일인데 문제는요. 만약에 배 타고 있는 선원이 질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리면 무슨 상륙? 긴급 상륙이고 선박이 조난당했으면 무슨 상륙? 재난이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질병, 조난.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난민 임상중인 이거예요. 외국인 관서장이 자 A라는 사람한테 난민 임시 상륙 허가를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려면요. 외국인 관서장은 누구의 승인 받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승인해 주기 전에 외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조심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면 허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자리 바꾸기야. 자리 바꾸기.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체포 구속 조치인데 이건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만약에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얘를요 우리가 체포나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경찰은 체포 구속 과정에서 이 외국인한테 이거 알려줘야 너는 네가 체포됐다는 걸 니네 영사관에다가 체포된 걸 뭐 할 수 있다? 알릴 수 있어. 또는요 너는 니네 영사관원과 접견 교통권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알려줬더니만 자기는 자기가 체포됐다는 걸 알리지 말아달래요. 알리지 말아요. 그러면 얘 말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죠? 얘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얘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알려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냥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중국은 며칠 이내? 4일 이내죠, 중국은. 러시아는 지체 없이고 중국은 4일입니다. 다 거기 4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뭐 이것도 그냥 보시고요.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 중 발생한 손해는 미군이 공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주면요. 전적으로 미군 책임이어도 미군 75, 우리 25잖아. 그죠? 그리고 공동 잘못이면 5대5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제수배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있습니까? 적색, 뭐 청색, 황색, 뭐 흑색, 별거 다 있죠? 그런 것들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리안 데스크도 그냥 숫자만 넣고 읽어. 특히나 거기 3번, 아니 두 번째
3분의 이상 추세 이거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범죄 인도법은 잠깐만 확인. 이건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여러분 범죄 인도법에서가 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인도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없어서 넣어놓진 않았는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요, 이 법에서는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수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 법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이거는 이 법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요, 자, 공조를 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 다 X야. 이 법은. 그러니까 이 법은요, 전부 다 무슨 거절밖에 없습니까? 의무적 거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적 거절밖에 없으니까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 다 나오면. 됐죠?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의무적 거절 사유를 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기억할게.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사를 공조 요청하거나 재판 도와달래. 근데 이 요청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중이냐? 우리나라에서 수사라든가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중, 우리가 재판 중인데 미국이 도와달래.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거절이다. 이거는 공조, 연기다? 연기입니다. 거절이 아니야. 여기는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 거절 꼭 읽어보시고 절대적 거절 없다. 하나. 두 번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조, 거절 아니다. 뭐라고요? 연기다. 이거를 여기다 틀린다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이렇게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의무적, 공조, 거절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넣어버리겠지. 그건 거절이 아니거든요. 연기지. 그거만 좀 조심. 자, 그 다음에 이 법에서는 제가 합니다. 이 법에서는 절차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범죄인을 잡아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법은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절대적 거절도 있고요. 뭐 또 있어요? 의무적 거절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과 의무적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쟤는 절대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두 개를 섞어서 낸다면 저는 절대적 거절만 암기하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보세요.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왔는데 A 넘겨달래. 근데 우리가 보니까 A는요, 공소시효 끝났으면 넘겨줘도 미국은 A를 처벌 못하잖아. 그러면 안 넘겨줘. 우리 절대적 인도 거절이야. 이게 유용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인도 범죄 이외 범죄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이 의무적이에요. 이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 법원이지 제3국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의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자 미국에서 A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A는요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A는 아무리 봐도 범죄를 안 저질렀다? 안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절합니다. 절대 거절이에요. 아니 범죄 안 저지른데 어떻게 넘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원칙이 어긋나면 절대적 거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처벌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요,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넘겨주면 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차별될 것 같으면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절대적 거절입니다. 모르면 다 의무적 거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건 어때요? A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 도망하면 우리는 무슨 거절입니까? 여기 없으니까 의무적이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차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범죄를 넘겨달래요. A를. 그러면 이거 외교 문서로 날라오니까 일단 이거를 우리나라 중에서 누가 이거를 미국에서 온 걸 접수합니까? 당연히 외교 문서니까 외교부 장관이 접수하겠지, 그죠? 그럼 외교부 장관은요, 이걸 접수했으면 누구한테 서류 보내줘야 돼? 법무부 장관이 송부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요, 이걸 송부받으면 여기서 한 번 검토를 해요. 검토해보니까 벌써 이거예요. A가 저지른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면 우리는 아까 절대적 거절이잖아. 그럼 여기서 통지하고 끝내버립니다. 야, 얘는 대상 아니야, 끝.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은 누구한테 간다? 서울 고검장한테 가요. 고검장한테 야, 빨리 너네 법원에다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 그러면 서울 고검장은 자기 소속의 검사를 시켜가지고 무슨 법원에다가?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인도심사를 청구해요. 그럼 서울 고법에서 이제 A라는 애를 인도할까 말까를 여기서 심사하는데 이 심사는 몇 심제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심사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넘길까 말까는 서울 고등법원밖에 못해요. 여기도 서울 고검밖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속입니다. 이거는, 그죠? 다른 데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법무부 장관이 여기다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러 명령하면 보통 서울 고검에서는 A 있죠. A라는 이 범죄자를요, 일단 구속을 시켜요. 인도 구속시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구속 딱 됐죠. 그러면 서울 고등법원은 몇 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줘야 돼? 2달 이내입니다. 2개월에 심사 끝내줘야 돼. 구속됐다면. 거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 2개월이고 1번 보세요. 대한민국과 천국의 법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몇 년? 1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하는 경우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할게요. 이 조문이 인도법 6조거든요. 이 6조가 무슨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과 천국의 법에 다 범죄가 돼야 되죠. 그잖아. 무슨 원칙이라 그래요? 쌍방, 가벌성.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 뒤에 장기 1년 이상 돼야 되죠. 그럼 장기 1년 이상도 안 되면 안 넘기잖아요. 무슨 원칙이라고요? 최소한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요, 쌍방가벌성과 최소한 중요성은 둘 다 들어가 있는 원칙인 거예요. 그 조문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었네요. 그죠? 자, 오늘 또 되게 소중한 날인데 여러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끝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무리 특강 때 뭐 들으실 분들이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수업이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끝까지 좀 최종 합격하셨으면, 그러니까 승진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승진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